네, 레드캠프 오늘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오시기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또 이게 무슨 말씀하시려고? 제일 잘하실 것 같아서 그냥 오늘은 네. 신원 보증서 쓰시고 이야기를 합시다. 네. 오케이? 또 한동훈 장관 얘기구나. 잘하신. 역시 어때요? 보증서 쓰고 네. 한번 말씀해 보십시다. 네. 출마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한 반년 전인가요? 네. 아마 한 40% 이상 대통령 지지율이 40% 돼야 안정적인 된다면 예. 충분히 출마를 할 것이다. 그때 가서야 이제 출마 여부 검토할 맞아요. 거다 이렇게 그 말씀 2번 하셨어. 예. 이제 시간이 지나고 예.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의 변화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또 당의 입장에서도 보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대패 이 부분도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어떤 모멘텀의 변화도 좀 필요한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네. 뭐 제가 직접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우리 당 차원에서도 이제 이 스타 장관들의 출마를 적극 요청을 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요청을 알고 있고 그래서 현재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적어도 네. 70% 정도는 오. 뭐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워낙 이게 그 썰도 갈리고 보도도 갈려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미 이번 연말 개각 때 이제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으로 결정을 보고 지금 후임 물색에 들어갔다는 보도도 있었고. 네. 근데 또 어제는 또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아니다. 남는다 또 이런 이번 개각 대상이 빠졌다는 보도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아무튼 70%는 여의도 현 단계에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예. 이제 50% 이상이고 예. 한 70% 정도는 출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당이 요청도 했고. 뭐 요청을 했다는 걸 확인은 못했지만 네. 그런 보도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걸로 봐서 예. 아마 당 차원에서도 지금 뭐 빅 텐트를 구성한다는 그 부분의 일환으로 생각한다면 네. 워낙 그 한동훈 장관이 갖고 있는 그 영향력, 스타성, 인지도 또 그 여러 가지 역량과 기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 아마 뭐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출마를 전제로 네, 정계 진출을 전제로 네.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말씀대로 좀 한동훈 장관은 어느 지역구에 가서 출마하는 거 이것은 의미가 크게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례. 뭐 비례든 아니든 간에 예. 지금 한동훈 장관은 그 뭐 대구 방문에서도 보셨지만 네. 국민적 기대 또 관심 뭐 이런 인지도가 있어서 네. 결국은 총선에서 역할을 한다면 예. 훨씬 더 큰 비중의 역할을 맡기는 것을 당 지도부도 검토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 중앙선대위 제가 지난번에 언급했듯이 중앙선대 공동본부장이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최고의 격전지라고 평가하고 있고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수도권에서의 네. 총선 승리를 겨냥할 수 있는 역할 뭐 이런 부분을 한동훈 장관에게 기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이 이제 간판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례로 그러니까 나가면서 지원하고 총괄 지휘하는 이런 역할. 그런 방식도 뭐 언론에서 벌써 이미 다 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네. 벌써 언급을 하더만요. 예. 근데 여기서 참 재미난 게 하나가 나오는데 그러면 아직 정계 진출도 하지 않은 한동훈 장관의 그런 역할 때문에 비례로 가야 된다고 만약 이 논리가 성립이 되면 김기현 대표에게 험지 출마라는 얘기는 성립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아니 왜냐하면 당 대표잖아요. 총선 지휘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뇨한 그 혁신위원장이 지금 한 달 전쯤에 예. 이제 중진 윤핵 간의 어떤 험지 출마 불출마 요청은 당시 상황은 당의 쇄신의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어떤 시대적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어떤 판단에서 진행된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의 이 수도권에서의 중요한 선대 본부장의 역할을 하는 것과 또 그건 좀 차원이 다른 여러 얘기다. 가지 서로 다른 얘기라고 할 수 있겠다. 오히려 김기현 대표 험지 출마라는 건 혁신 쪽에 이제 포인트를 두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결이 좀 다른 결이 좀 다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궁금해지는데 한동훈 장관이 정계 진출해서 그 역할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한동훈 장관에 대한 관심이 참 1년 내내 지대하십니다. 많죠 지금. 그러면 이렇게 가정을 하면 네. 이른바 신당 이야기가 나오는 이준석 전 대표를 상당 부분 지그시 누를 수 있다고 그렇게 기대하세요? 이제 이준석 대표를 보는 국민들의 시각과 한동훈 장관을 보는 국민들의 시각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요? 네, 제가 보면 어떻게 해요? 한동훈 장관,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세대 교체를 그동안 희망했던 국민들의 어떤 여망을 네. 반영했던 측면이 있고 네. 한동훈 장관에게는 국민들은 그 관심과 기대는 명확한 논리, 그리고 아주 좋은 언변, 그리고 아주 좋은 이미지죠. 쉽게 말하면 스마트한 이미지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새로운 리더십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대하는 분야가 좀 다른데, 예. 그러나 한동훈 장관이 이제 그 정치권에 입문함으로써 예. 결국은 영향력이 확대되면 반사적으로 예. 그동안 이준석 대표에게 주어졌던 어떤 그런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걸 좀 지그시 누를 거라고 네. 보시네요. 근데 그나저나 이준석 전 대표가 실제로 창당까지 할 거라고는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현재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이 있어서 예. 신당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말씀을 예, 한번 맞아요. 드렸던 걸로 맞아요. 알고 맞아요. 있고요. 예. 그러면 이제 창당을 할 거냐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그 지지자 연락망을 구축하는 이 자체는 창당을 위한 어떤 액션이라고는 판단을 합니다. 다만 온라인에서 이와 같이 이름과 연락처를 적는 것은 그리고 최근에 그 안철수 의원께서 예. 이준석 대표 제명을 위해서 서명 받을 때 며칠 만에 4만 명을 모았습니다. 그것도 4만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것이 현실적으로 창당으로 가려면 창당 준비위원회가 출범해서 맞아요. 발긴 200명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창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5개 지역구에 권리당원 5천 명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은 온라인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돼야 되고 당사자가 직접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기재하고 서명을 해서 동일임을 인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통상 아무리 빨라도 뭐 1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왜 조성은 씨가 최근에 이 허위 그 당원 명부로 인해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당원 명부 확보에 어려움이 컸고 이런 과정이 이걸 돌입한다면 네. 아마 뭐 이제 창당이 가시화됐다고 할 수 있겠지만 현 단계에서 창당을 하느냐를 판단하기엔 저는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높게 보지 않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종합해서 요 관련 마지막 질문을 이걸 드릴게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이제 당에서 수도권의 간판 역할을 한다면 이준석 전 대표가 설령 나 돌아갈래 해도 별로 안 와도 돼. 이런 국민이 연출이 되는 겁니까?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준석 대표도 굉장히 저희 당에서는 자산이다. 중요한 자산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다만 그분이 지금까지 보였던 혐오의 정치 또는 뭐 누구 말하면 싸가지 없음론 이런 부분은 그건 뭐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그 시대를 대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이 본인이 그 역량을 갖춰가지고 지지를 받는다면 언제든지 기회는 주어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원병입니까? 그게? 그것이 노원병이든 또 다른 뭐 노원병에서 본인이 자신이 없다 그래가지고 옮긴다고 한다면 그때는 또 판단하겠죠. 만약에 그러면 노원병은 3번에 걸쳐서 전략 공천을 받았던 데입니다.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가 나 돌아갈래 하면 그럼 대구에도 공천을 줄 수도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 당원인데요. 예, 물론 나가지도 않고. 물론 그리고 그렇게. 당에서 지난번에 대사면회 통해서 당원권 정지까지 풀어줬지 않습니까? 그럼 표현을 바꿀게요. 나 그냥 남을래로. 그죠? 그럴 수는 있죠. 나 그냥 남을래 하면 대구 공천도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마찬가지죠. 그건. 제가 말씀드린 기본 원칙은 그대로 갑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당적이 다른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 네. 국민의힘으로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지금 이상민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민주당과는 같이 가기 어렵다. 특히 이재명 사당화됐고 개딸들이 홍위병으로서 당을 장악해서 완전히 전체주의에 빠져 있는 이 상황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원칙과 소신을 지키기 어렵다는 측면을 많이 밝히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당에서도 뭐 이상민 의원과 같이 어떤 자신의 소신과 원칙이 합리적인 분에 대해서는 뭐 삼고초려해서도 모셔야 될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기현 열려 대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빅텐트도 아니고 슈퍼 빅텐트를 얘기한 이유가 거기 네, 있다고 보면 그렇다고 되겠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른 문제로 넘어가죠.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 이제 이제는 지금 뭐 전부 발령이 났으니까 대구 고검인가요? 대전 고검으로 갔죠.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그 전부 발령은 불가피한 인사였다고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검찰의 입장에서는 네.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이정섭 그 차장이 빠지게 되면 수사의 그 지장을 초래한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이미 고발을 했고 의혹 제기된 부분이 이미 언론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국민들한테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한다는 입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뭐 선택한 그 방법이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뭐 철저히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타이밍을 놓쳤다고 볼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김의겸 의원이 의혹 제기했을 때 다른 건 둘째치고 위장 전입은 인정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원석 총장은 업무 배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국감장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와서 이런다는 게 한 타임 늦은 거 아니냐는 지적은 따라붙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민은 많이 했을 겁니다. 사실은 의혹 제기 부분에서 위장 전입을 가지고는 뭐 업무 배제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부적절한 부분이고요. 네. 다만 이제 거기서 언급된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불법적 범죄 경력 조회 아닙니까? 경력조. 예. 네, 이 부분인데 이미 이정석 그 검사는 그분을 해명을 했어요. 2016년 6월 달에 예금 보험공사 파견 검사이기 때문에 그걸 할 수도 없었다라고 이미 공개를 다 한 상황입니다. 명백한 그 의혹 제기가 사실과 다르다는 부분을 밝혔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고발이 돼서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선택을 한 거다. 알겠습니다. 네. 어제 골프장과 리조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를 했잖아요. 네, 그게 그겁니다. 철저한 수사를 하겠다는 검찰의 입장을 표명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보면 감찰을 해서 아예 뭔가 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 해서 수사로 그럼 전환이 된 건지 뭔지가 궁금한데 어떻게 봐야 이건 아마 되나요? 바로 수사를 했을 것입니다. 감찰을 진행하는 시간, 감찰 시간이 또 소요가 되는데 그럼 한 달이 현재 걸렸잖아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예. 검찰 내부에서 감찰을 했는데 감찰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검찰에서 밝혀도 이건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해서 정쟁화시킬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신속하게 내부 검토를 거쳐서 아니, 그럴 수사를 거면 진행하는 바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여쭤보는 게 그때 이원석 총장 감찰과 수사를 병행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네. 그때 압색을 왜 그때 안 했느냐는 얘기가 나오는 감찰은 거잖아요. 압수수색할 상황은 아닙니다. 아니 수사를 병행한다고 네. 했으니까. 그 수사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사실관계 파악을 해서 어느 부분을 확인할지 여부에 대한 시간이 필요하니까 아마 이 부분은 약간의 그 시간 차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떠나서 다수의 분석은 탄핵 소추를 앞두고 선제적 방어 조치에 나선 거 아니냐. 이게 다수의 분석인 것 같은데 동의 안 하십니까, 의원님? 저는 탄핵 소추를 보면 범죄 혐의자가 네. 검사를 상대로 탄핵 소추를 한다는 거는 네. 이거야말로 의회 권력의 극한 남용이고요. 아마 한국 헌정사에서 조금 지나면 이 부분은 좀 부끄러운 모습으로 비춰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 그러니까 그와 같이 탄핵 소추를 피하기 위한 수사라고 평가받는 이 시대적 상황을 초래한 민주당의 그 기승전 탄핵 뭐 이 모습 이제 결국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쌍특검 있잖아요. 네. 50억 클럽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 네. 이 지금 그 쌍특검 처리가 예고가 되어 있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하겠다고까지 뭐 공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근데 하태경 의원이 저희 방송에서 어떤 말씀을 했냐면 김건희 특검법은 받기 어렵고 네. 50억 클럽 특검은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애당초 처음 제기한 것도 국민의힘이었다라는 점도 강조를 하면서 그 개인적 견해를 밝힌 바가 있는데 의원님은 네. 어떤 생각이세요? 뭐 김건희 특검법은 이미 민주당 정부 2년 동안 샅샅이 뒤졌는데도 처리를 못했던 사안을 지금 특검으로 간다. 이거는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이거는 정쟁용이고 김건희 여사의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를 이용하면 남는 장사라고 평할 정도로 예. 얘들이 뭐 너무나 정치적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건 명백하고요. 우리가 50억 클럽 처음 얘기했을 때는 결국은 그 50억 클럽의 당사자들에 대한 수사를 하라고 이제 저희가 제안했던 거고 내용을 뭐 저희 초안 발의안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지금 민주당이 제안한 거는 그 사안을 하는 게 아니라 공여자를 중심으로 조사를 하고 대상과 범위가 정해지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특검을 추천하는 것을 특정 정당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뭐 이런 시고 그다음에 이미 저기 누굽니까 곽상도 의원은 이미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잖아요. 이것도 포함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이 특검법 자체가 이거 완전히 엉터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걸 받아주기가 참 어려운 특검법입니다. 네. 어렵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아까 저희가 2부에서 김영배 의원 연결해서 그 선거제 개편 논의 진행 상황 한번 좀 체크를 해봤는데. 네. 국민의힘 안에서 지금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 그냥 현행 제도들에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뭐 공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당 내에서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안에서도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됐을 때 저희 당에서는 이건 이런 상황이면 이성정 후보밖에 갈 수가 없다고 이미 공지를 다 했는 상황이고 민주당은 절대 이성정당 자기들은 안 한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선거의 유비를 따져서 뒤늦게 이성정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위성정당이 또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제도를 그냥 간다는 것은 국민들을 속이는 거고요. 이거는 정치 목적을 위해서 이 과거의 잘못을 본인도 인정하고 고쳐야 된다고 다 했는데도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그대로 다시 유지한다는 것은 그 대국민 사기극이죠.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된다. 병립형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 입장이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